대표님이 분석하신 걸 보니까 네. 뭔가 이 방산주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네. 대표님이 또 한 종목을 딱 픽해 주셔서 이거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되게 재밌는 공부를 해봤어요.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해 볼 주제는 바로 태조이방원. 네. 이 용어를 우리 레터를 보면서 처음 들었다고요. 네, 저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맞아. 근데 원래는 태종이방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앞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저희가 그 중에서도 콕 찍어서 방산주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방산주 레터 어땠어요? 대표님이 분석하신 걸 보니까 네. 뭔가 이 방산주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네. 대표님이 또 한 종목을 딱 픽해 주셔서 이거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올해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게 전쟁이죠. 네. 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판도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쪽은 굉장히 유럽이 큰 피해를 봤지만 우리가 뭐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우리나라의 방산을 또 K방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빅 뉴스가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K방산, 뭐 전차, 자주포, 경, 공격기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 계약을 약 18조, 우리나라 돈은 18조의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을 때보다 국방비 증가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근데 국방비를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방산 업체에서 보면 뭐가 증가하는 거죠? 매출이 증가하는. 그쵸. 네. 수요가 증가하면서 네. 매출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B2C, B2B, B2G가 되는 거죠. B2G.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엄청 장기고 엄청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정말 군대도 안 갔던 우리라고 하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가져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방산을 콕 꼬집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을 하는 무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인경님이 레터를 잘 읽었는지 자, 첫 번째가 뭐죠? K2. K2 뒤에? K2 소총. 비슷했어요. 그래서 K2 전차. K2 전차. 그 다음에 K9. 오! 자주포.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경공격기. 맞습니다. 와.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봐야 될까요? 이제부터요? 네. 왜냐면 이제 무기를 수출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무기에 내가 어떤 호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죠. 어떤 회사가 이득을 받는지. 맞아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산하에 있는 한화 디펜스가 만들어요. 근데 이게 좀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될 게 한화그룹은 우리는 되게 익숙하죠. 네. 한화그룹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불꽃놀이. 네. 화학 회사를 유명한 한국화학. 네. 저기 그 63빌드 생각나는 거예요. 여의도. 네, 한화라는 회사가 원래 무거운 것들 되게 많이 만들던 회사이거든요. 태양광도 사실은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한화에서 그 무기도 만들고 태양광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흩어져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구조적인 개편을 하면서 이제 원래 있었던 그 방산 부문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다 몰아줬어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한화 디펜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얘를 100% 그냥 인수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 한화에도 이제 방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만 이제 기업의 효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각의 흩어져 있는 사업 부분들을 하나로 가져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화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방산도 되게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중에 넘버원 방이에요. 네. 그 경공격기는 누가 만들까요? 얘도 주식하는 사람들, 국내 주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한국
항공 우주. 공격기 중에서도 가벼운 공격기를 되게 잘 만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50-8대를 수출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K2 전차가 있거든요.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템에서 만들어요. 근데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순수 방산업체라고 하기가 조금 힘든 게 레일 부분도 있고 방산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K2 전차를 만드는 거는 방산 부분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수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에 아까 찍었다는 네. 그 기업은 이 폴란드 수출에서 품목에서 빠져있죠. 근데 제가 왜 그 기업이 더 좋다고 했을까? 그 기업은 100% 방산업체라서. 맞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2023년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맞아요. 하셨습니다. 향후에 매출이 더 높을 걸로 예상이 되기 네.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제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차, 자주포, 뭐 공격기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전쟁에서도 많이 쓰였던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전쟁을 해보진 않았지만 뭐 지상군이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 전차 타고 내려올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자주포를 쏠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하늘에서도 이렇게 뭔가 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LIG 넥스원 요 기업은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게 레이더 감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적들이 오는 것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레이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궁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궁 시리즈. 천궁2라는 게 있는데 그 지대지 미사일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적들이 이렇게 쫙 오는 거를 보고 감지를 해서 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첨단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기를 이제 수출했어요, UAE에. 그래서 이게 규모가 약 2조 원 규모. 엄청나게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궁금한데 네. 그런 천궁 같은 거는 LIG 넥슨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아하,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근데 우리나라가 네. 좋은 질문인 게 아니 K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K방산인가? 우리밖에 못 만드는 거 아닌데 우리가 잘하는 거는 싸게 많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주포,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 같은 데들이 뭐랑 경쟁을 하냐면 유럽산 그 무기들이랑 경쟁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만드는 무기가 반값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되게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단기로 보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좀 길게. 네, 좀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을 법한 게 왜냐면 이번에도 이제 폴란드 계약을 하긴 했지만 5년에 걸쳐서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계약한 거를 보면 현지에서도 생산을 하거든요. 현지 진출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폴란드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잖아요. 하나 디펜스가 만들어서 거기다 공장을 세우면 유럽에 또 발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원래 단타적으로 이제 3개월씩 이렇게 가는 걸 선호하지만 아주 이런 일부 종목에서만큼은 조금 장기적으로 담아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매수를 할 때는 뭐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한 주 떨어지면 또 한 주 이렇게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을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던 분야였는데 어쩜 레터를 읽고 처음 안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제대로 공부한 기분? 그래서 LIG 넥슨을 사야겠다. 장기로 갖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좀 사볼까 한번 제대로 더 봐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컨텐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레터로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